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습니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입니까? 더 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차원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금의 정황에 비추어서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이어지면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이 지금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뉴 팩트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김민지 기자, 누군가 오늘 청와대 앞을 달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인데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요? 일단 뭐라고 했는지 먼저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며칠 전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 왔던 청년들이 북으로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될 때 안대를 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가다가 북한군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인권이니 떠드는데 자유를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돌려보내 사람을 사자 우리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김진태 의원 1인 시위했습니다.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 정권 아웃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저렇게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탈북민 출신의 영화 감독이죠. 정성산 감독이 뭔가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대북 소식통과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파장이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선산 감독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그 투명한데 살인자라고 해서 보낸 거는 거짓말이다. 왜? 비실비실한 애들이다. 그리고 이미 걔네들은 김책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 주동자는 잡힌 사람이 주동자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배 안에 있는 좀 오징어 잡은 거 팔아먹으려고 김책에 들어갔는데 주동자가 잡혀가지고 도망쳤다. 이거예요. 네. 돕긴 도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대요. 정확한 거는 16명인지는 모르겠대. 어찌되었든 그 살인사건이 난 건 맞다. 배 안에서? 가담한 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주동자는 아니다. 자, 정성산 감독 주장은 이번에 우리 남한에 왔다가 추방된 2명은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아니에요. 그 김책항에서 주범이 체포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남한으로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귀순하기 위해서 NLL을 넘은 겁니다. 주동자는 저 북한에서 잡힌 저 사람이에요. 당시 16명은요, 6에서 8년 이상 목숨을 놓고 고기 잡는 기고리, 장대한 뱃사람들인데요. 강제 북송된 이 2명 있잖아요. 영야시조 걸려갖고 병이 걸려갖고요. 군대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 초보 수준의 어로공들이 저 기고리 장대한 저 16명을 죽였다고요? 이게 무슨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동자도 아닌 단순 가담자인 이 2명을 우리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로 몰아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방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 감독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주장이죠. 주장이죠, 물론. 수사기관이나 우리 정보당국, 군당국에서 밝힌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 작업이 확인 작업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건이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클리어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면서 꼬여버렸다고 보여져요. 스텝이 꼬였어요. 그 정보당국, 군당국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람들 살인 혐의가 있고 기술의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우리는 판단했다. 여기까지 했으면 딱 끝났는데 그
공식 그 진술 과정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얘기들을 꼬여버렸거든요. 아하. 저는 이참에 좀 아쉬운데 기왕 장관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 책임 있게 요 전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면 돼요. 네. 모든 게. 투명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이 사건도 왜 뉴스원에서 찰칵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뭐든지 잘 꿰야 됩니다. 김민지 기자, 지금 이 북한선언 추방 얘기하다가요. 우리 원비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원비어.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오늘 오후에 한 일간지 보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비어 부모 면담을 거절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이겁니까? 됐습니다. 내용은 좀 엇갈리는데요.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서 오는 22일에 방한하는 이제 원비어 부모와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협의회에서 원비어 부모 등이 참석하는 결의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일정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예. 가뜩이나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통령이 외면하는 건 아니냐 잠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다음 그래픽 있습니까? 다음 그래픽.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이거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 보낸 그러니까 6.25 단체 쪽에 보낸 답신이에요.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이제 청와대의 답신격인 거죠.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준석 의원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저런 일 하라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디 행사에 참석해달라 그러면은 대독하러 총리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실장이 가기도 하고요. 근데 저기 지금 원비어 부모가 받아들였을 이 입장문이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건 거절의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과거에 원비어 가족에 대해 가지고 애도를 표하면서 원비어 가족 위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북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외교를 바라보실 때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면은 최소한 뭐 국무총리라든지 다르게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6.25 단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박상학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막상 원비어 희생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황인철 대표 북한 인권에 눈 감으면서 남북 협력만 강조하는 건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북한 선언 북송 문제도 지금 문제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 관련 단체들이 지금 나서고 있고요. 이 보낸 경위라든가 또 통일부 장관의 거짓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인권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으로서는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